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저녁 6시가 아니라 아침 6시입니다. 새벽 6시. 기상을 해야죠. 좀 어둡다고 저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른 아침이니까 다들 일어나셔서 차 한잔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또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응? 하루하루가 뭐 전쟁터 아니겠습니까? 회사 나가면 힘들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도 그렇고 쉬운 게 없어요. 하나도 쉬운 게 하나도 없어.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돼요, 여러분들. 살아남고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읽으면은 멘탈이 강해질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을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10가지 문장이 있어요. 한번 읽으면 좋은데 매일매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멘탈이 강해져야 돼, 멘탈. 여러분의 멘탈을 위해서 저는 항상 늘 고민을 합니다. 첫 번째, 다 멀쩡히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더라. 괜찮은 척 하는 거다. 괜찮은 척 하는 거다. 혼자 힘들어하지 말자. 여러분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두 번째,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와 실패는 성공을 향해 걸어갈 때 피할 수 없는 필수 과정이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네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어차피 뭐 우리가 통과해야 할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이니까 괴로워하지 맙시다. 세 번째, 걱정은 5분 이상 하지 마라. 5분 이상 하지 마라. 5분 넘으면 더 해봤자 결국 소용없는 거다. 진짜 그런 것 같네요. 다들 막 걱정 하는데 걱정 5분 이상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마십시오. 전 3분 이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실제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고통을 받는다고 하죠. 이 걱정과 고통에 대한 생각을 멈추고 긍정의 마인드로 돌아서자. 긍정의 마인드로 돌아서자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인생은 원래 불공평하고 억울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걸 뛰어넘는 사람과 계속 불평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들은 불평을 하실 겁니까? 현실이에요, 현실. 이 현실이 진짜 불공평하고 억울한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과거에 집중하면 과거에 매이고 미래에 집중하면 미래가 열린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계획하고 기대를 하라. 우리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계획해야죠. 너무 과거에 매이지는 마십시오. 일곱 번째, 내가 하는 모든 그 말은 평소 하는 생각 그리고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와 남에게 좋은 말만 합시다. 좋은 말만. 저도 좋은 말만 하도록 노력할게요. 간혹 보면은 좋은 말을 못 하더라고. 간혹 나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미안할 때가 있었는데 하여튼 저도 좋은 말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한다. 앞으로도 달라진다. 뭐든 너무 집착하지 말자. 여러분 집착하지 마십시오. 집착해봐야 뭐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아홉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보다 관계에서 고통을 받는다고 하죠. 쓸데없는 관계를 정리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만 남겨라.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사람들 다 정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남길 건 남기십시오. 열 번째, 남의 말 듣고 결정 내리지 말자. 내 인생은 내 거다. 그리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결정하는 거다. 주식 투자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식 투자 남의 말 듣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내 스스로 하는 거야. 내 거잖아. 내 돈이기 때문에. 내 돈을 내 거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하면 돼. 너무 다른 사람의 이야기 듣지 마세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돈이니까. 타인 때문에 힘든 인생들이에요. 진짜 보면은 그런 인생길에서 이제는 그만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단련시켜야 돼요. 그리고 성장시켜서 진짜 행복과 성공이 있는 길에 올라서야 합니다. 남들에게 뭐 좌지우지 되지 않는 그런 단단한 인생,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이야기 한번 계속 반복해서 리플레이 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재밌게 들어주시면 영광으로 생각할게요. 이제 AI 시대가 옵니다. 이제 시대가 오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협력사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AI 혁신 사례와 활용 방법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했어요. 협력 회사의 경쟁력이 이제 회사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그런 이재용 회장의 경영 철학을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AI로 이제 바뀔 반도체 산업 현장에 대한 고민 해결에 나서는 것 같아요. 삼성은 최근에 그 수원의 삼성전자 상생협력 아카데미에서 DS 협력사죠. CEO들을 초빙을 했어요. 그래서 AI 세미나를 개최하고 30일 날 밝혔는데 삼성은 그 협력사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반도체 테크 세미나하고 뭐 지속가능 경영 세미나를 열어봤지만 AI 세미나를 개최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더랍니다. 올해가 처음이더라. 삼성 관계자는 앞으로 협력사와 동반 성장을 위해서 협력사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주제로 해가지고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AI 세미나는 협력사들의 그 요구가 반영돼서 신설이 됐는데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그런 AI 기술이 기업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그런 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협력사들도 현장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세미나는 그 AI 혁신 사례와 활용 방법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을 했는데 보니까 그 서울대학교 교수가 그래요. 세상을 바꾸는 AI 과연 필요한 것인가? 이런 주제로 협력사들과 정보를 공유를 했어요. 기업에서 활용 가능한 AI 분야와 관련한 인사이트는 물론이고 정보 유출 등 역기능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네요. 이어서 AI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 대표가 AI 혁명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윤 대표는 반도체 산업에 AI가 적용되는 사례를 비롯해서 AI를 통한 다양한 제조 혁신 사례를 공유를 하는 겁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반도체 협력사 58기사의 CEO 등 60여 명이 참석을 했어요. 세미나에 참석한 김영구 심텍 대표가 저희 심텍은 물론이고 여러 회사들이 AI를 반도체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부분에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고 가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삼성은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위해서 협력사 경영에 도움이 되는 반도체 테크 세미나하고 지속 가능 경영 세미나를 각각 연 2회 운영해 왔어요. 국내 반도체 기업들과 함께 성장할 때 삼성도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하죠. 중소기업에서 강소기업이 되는 그날까지 삼성전자가 협력사와 함께하는 것이 삼성이 아니라 상생협력센터의 목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네요. 요즘 또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적 부진에 현재 허덕이는 삼성그룹입니다. 변동성 국면에서도 중장기 투자처로 각광받았던 삼성그룹주의 주가가 현재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현재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깊어지고 있다. 한국거래소 따르니까 호텔신라죠. 호텔신라는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거래일 대비 11.2% 정도 하락을 해서 68,8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장중에 15% 넘게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57,900원까지 밀려나기도 했어요. 최근에 1년 사이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앞서서 호텔신라는 엔데믹과 중국 단체 관광객 유입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매수가 몰렸었는데 개미들이 최근 한 달간 한 1,266억 정도를 사들인 거예요. 하지만 올해 3, 4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71% 감소한 한 77억 정도로 발표되면서 약세장이 펼쳐진 거죠. 삼성은 지난 27일 장중에 4.03% 하락한 11만 9,100원까지 거래되는 등 최근에 신저가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6일에는 13.22%의 급락세를 시현한 바 있는데 삼성전기의 주가 급락 역시 3, 4분기 영업이익이 약 40% 정도 감소하는 등 저조한 실적이 원인이었다고 해요. 이 삼성이 그 7만원대 회복 시점도 묘연한데 삼성은 이달 18일 종가 기준 7만 500원에 거래된 후 약보합세를 보여왔어요. 이날은 6만 7,300원에 거래를 마쳤고
SDI는 2차 전지 여파 악화 등 대외 환경에 따른 주가 조정기를 겪고 있습니다. SDI 주가는 지난 26일 41만 7,500원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2020년 이후 약 3년 만이더라고요. 그 삼성그룹주의 시가총액도 급감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이달 18일 420조 8,696억 원이었던 그런 시총이 지금은 401조 7,600억 정도 됩니다. 한 18조 5천억이 사라졌습니다. 18조 5천억. 올해 7월 3일 49조 3천억 원으로 50조 원에 육박하던 삼성 SDI 시총도 이날 종가 보니까 31조 800억 정도 됩니다. 한 18조 2,500억 원이 축소됐네요. SDI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삼성 전기의 시총은 지난 25일 끝으로 10조 원대가 붕괴됐고 호텔 신라는 8월 28일 대비 1조 원 이상 줄어서 2조 3천억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증권업계는 기업별 향후 실적하고 사업 전망을 따져보고 신중히 접근해야 할 때라고 조언을 합니다. 실적 하락 등에 따른 그 단기 주가 하락은 불가피한데 내년까지 전망을 볼 때 회복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분석도 있고요. 일단은 호텔신라의 이번 3, 4분기 이 급감은 하여튼 무슨 체화 재고 할인 판매에 따른 평가 손실이 한 200억에서 한 300억 정도 발생했다고 하네요. 이 재고 평가 손실은 4, 4분기 일부 발생을 하고 내년에 1, 4분기부터 영향이 미미할 거라고 합니다. 현재 중국의 그 단체 관광객 회복 추이를 보면서 반등기를 모색할 거라고 합니다. 제가 전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호텔신라 주가 많이 빠져가지고 난리죠. 지금 화장품주하고 거의 뭐 초토화됐어요. SDI를 보니까 이게 전기차 수요와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우려가 존재하지만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과매도 국면이다. 그래서 주요 고객사 판매는 매우 양호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선별적인 수주를 통해서 가시적인 성장이 지속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과매도다. 과연 과매도일까요? 요즘 뭐 그게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할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이제 반도체하고 가전 등 그 전통적인 그 주력 사업의 부진을 겪고 있는 그 두 기업이 있어요. 삼성과 LG전자. 지금 이 불황 속에서도 차량용 그 전장 사업에서 돋보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답니다. 이 자동차가 기계 부품에서 움직이는 스마트폰으로 변모하는 그 전장화가 지속됨에 따라 가지고 이제 관련 시장이 이제 커지는 거죠. 그 전장 산업, 이 전장 사업이 전자업계 새로운 주력 사업으로 떠올랐습니다. 전장. 삼성전자의 그 차량용 그 전장 부품 자회사가 있죠. 하만이라고 하는데 하만 매분기마다 실적 성장을 구가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한 1조 원 정도 달성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LG전자의 전장 사업은 올해 수주장과 한 100조 원 정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가전명가의 미래 먹거리로 우뚝 지금 떠올랐습니다. 30일 증권과 관련해서 하만은 올해 3, 4분기 한 3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이 돼요. 구체적인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전년 수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17년 전장 사업 강화를 위해서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한 지 6년 만에 성과네요. 지난해 8,800억 정도의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하만의 올해 분기별 영업이익은 1, 4분기 1,300억, 2, 4분기 한 2,500억 정도. 현 추세라면은 영업이익 한 1조 원 달성도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성전자 측은 하만은 포터블하고 TWS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비자 오디오 수요 증가와 비용 효율화로 매출과 이익이 모두 증가를 했어요.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의 전장 사업을 수주하면서 성장 기반을 공고했다고 합니다. 상반기 실적을 분석을 하는 거죠. 하만은 최근에 유럽과 북미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로부터 잇따라 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를 늘리고 있어요. 하만은 주요 자동차 회사들로부터 뭐 IVI, 디지털 콕핏 등을 이제 수주받았고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어요. 메르세데스 벤츠 EQS의 그 MBUX 플랫폼을 공급한 데 이어서 BMW의 iX 여기에 5G 통신 장비도 업계 최초로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LG전자는 전장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연간 매출액 10조 원 규모를 넘길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생활가전 부분과 함께 주력 사업 반열에 올라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LG전자의 그 전장 사업을 갖고 있는 VS 사업본부는 지난 3, 4분기 2조 5,035억 원의 매출을 올려가지고 1,349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공시를 했고요. 이 VS 사업부의 올해 3, 4분기 영업이익은 LG전자의 사업 부문 중 두 번째로 TV 등을 담당하는 HE 사업부를 뛰어넘었습니다. 그 LG전자 관계자는 연간 기준 VS 사업본부 매출이 올해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하고요. 연말 기준 전장 그 수주 잔액은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날 실적 발표 후에 진행된 컨퍼런스 콜에서 김주용 LG전자 이 VS 사업본부 상무는 전장 사업의 2024년 연간 수익성은 올해 대비 개선된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이제 미드 싱글 디짓 이상의 수익성 개선을 전망하고 있어요. 전기차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다 보니까 올해 글로벌 전장 부품 시장 규모가 스마트폰 부품 시장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전장 사업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하죠. 삼성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하고 LG전자의 가전, IT 노하우 등 양사가 두 회사가 그 쌓아온 역량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라서 두 회사의 전장 사업 비중은 나날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새로운 먹거리 좋아요. 전장 사업 이쪽 부분 소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합시다.